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집 옆 담벼락에 점퍼를 입은 누군가 쪼그리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어디 그래피티인가 뭔가 담벼락에 낙서하는 사람인가 싶어 말을 건네죠. 그런데 이 남자 마스크를 쓰고 어쩐지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것처럼 주춤거립니다. 이에 집주인이 더 추궁하려는 순간 다짜고짜 빨간 액체가 집주인의 얼굴에 뿌려지고 이게 무슨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려는 찰나 마스크를 쓴 남자가 마스크를 내리고 불을 내뿜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불을 뿜는 방화범을 쫓는 한 남자의 이야기, 윤재성의 화곡입니다. 먼저 작품을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이 화곡과의 인연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재작년인가 지인이 연락와서 주변에 소설 쓰는 작가가 한 명 있는데 저를 소개받고 싶다고 했다더라고요. 당시 그 작가는 외로움 사례자라는 첫 장편을 내놓은 상태였죠. 아니 가진 것도 이력도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이라는 생각이 먼저 스쳤지만 어쨌든 그렇게 인연이 되어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작가가 바로 윤재성 작가고요. 이번에 그의 두 번째 장편 소설 화곡이 나온다고 하였을 때 여전히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의 책, 그것도 장편 소설이 서점에 깔린다는 게. 굳이 미리 이런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고 들어주시길 바라면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화곡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방화로 인하여 인생을 빼앗긴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형진이 정신 차렸을 때에는 모든 것이 망가진 상태였죠. 안면 피부는 거의 녹아내려 흉측한 몰골이 되었고 더욱 열받는 것은 화재가 방화가 아닌 단순 사고로 처리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방화범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은 오로지 형진뿐이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죠. 그때부터 형진은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킨 방화범을 잡기 위해 화재 현장을 돌아다니며 페인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은 남자, 특종을 잡으려는 악발이 여기자 정해, 그리고 다시 나타난 방화범,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까지 이야기는 광란의 질주를 시작합니다. 화곡의 매력 및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이 화곡의 전개는 늘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영화 매드맥스가 떠오르듯 아주 빠른 속도로 앞으로 돌진하죠. 이야기는 여러 인물들을 오가며 이 지그재그식으로 나아가요. 형진의 이야기, 정혜의 이야기, 박창우 이야기, 그리고 그 외의 인물들. 이런 구성에서 속도를 더하는 요소는 회상 장면이 적은 것인데요. 이로 인하여 인물을 오가면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느낌을 주는 것이죠. 빠르게 진행된 사건에서는 이러한 구성이 속도감에 한층 매력을 더합니다. 그러니 독자는 몰아치는 사건에 같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책장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한 화곡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드는 부분은 주인공의 상황도 한몫합니다. 주인공과 주인공이 대적하는 적들 사이의 힘의 균형이 전혀 공평하지가 않거든요. 이 주인공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억울하게도 용의자로 몰려 숨어 다녀야 하는 반면 박창우와 정무택의 경우 아무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며 태연히 범죄를 저지르죠. 쪽수도 자원도 너무나 한쪽이 불리한 상황. 독자는 이런 상황을 보며 주인공이 도대체 어떻게 저 거대한 상대에 맞섰는지 궁금해지고 통쾌한 사이다 한 방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빠른 사건 전개와 주인공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형세는 장르 소설로서의 매력을 한층 더합니다. 빠르고 재미있게. 이것이 장르 소설을 기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화곡은 기본에 아주 충실하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쉬운 점도 이야기해야겠죠. 먼저 이미지가 상당히 디테일해요. 이러한 세밀한 묘사가 어떤 구체성에서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되기도 하겠으나 장르 소설의 특성상 빠르게 읽힌다는 장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러한 디테일이 몰입도를 떨어뜨리기도 하더라고요.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나 전작 외로움 사례자보다도 화곡이 훨씬 속도가 빠르다 보니 이러한 부분이 살짝 걸리더라고요. 이는 의식적으로 이미지를 빠르게 흘리면서 읽으면 해결되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또한 가만히 상황을 꼽아보면 조금 궁금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일례로 왜 방화범은 그리도 오랜 휴식기를 가졌던가 라든지 후에 노숙자들의 역할이나 형진의 형인 형문의 마지막 선택이
극적이기는 하지만 다소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후회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것 역시도 후에야 떠올리게 되는 부분이지 읽을 때에는 읽느라 정신없어서 생각지 못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저런 아쉬운 부분을 생각해 본다고 하여도 350페이지가량 되는 이 책을 아주 빠르게 읽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 아가씨와 밤이나 봉제인형 살인사건 같은 장르 소설을 읽었을 때처럼 빠르게 책장을 넘기는 재미를 느꼈거든요. 확실한 것은 미스테리 및 스릴러 장르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화곡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리라는 것이겠죠. 지난번과 더불어 이번에도 참 독특한 소재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져온 윤재성 작가. 아직 젊은 작가로서 다음 작품이 참 기다려집니다. 그것은 독자로서도 지인으로서도 말이죠. 불꽃처럼 번지는 이야기의 끝에서 과연 형진은 복수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또한 자신을 조여오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도망치면서 동시에 쫓아야 하는 상황. 윤재성 작가의 화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락서였고요. 시간 잘 가는 장르 소설 한 편 읽고 싶으시다면 이 책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